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추측해보자면 비상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미리 세팅되어 있던 내용에 따라 인공지능이 선임탐사대원을 깨웠을 것이다. 모든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그러나 선임탐사대원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갈아넣어 버렸지.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추측하기 힘들게 만드는 사항이 한 가지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인공지능이 재부팅되어 이전 기록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선임탐사대원이 인공지능을 리셋시킨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모를 모종의 일이 벌어져 인공지능이 리셋된 것인지. 중요한 점은 내가 오해가 풀릴 때까지 감금됐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문제. 오해는 어떻게 풀리는가? 이미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오해를 풀 길이 없다. 무엇보다 탐사대원들은 왜 내가 먼저 깨어났는지도 모르는데 3년 뒤 법정에 회부되어 교도소에 가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나저나 왜 내가 먼저 깨어난 것일까? 누군가 이에 관해 묻지 않았다면 나도 무심코 넘어갔을 일이다. 모든 냉동수면실은 번호가 있다. 선임탐사대원이 1번. 번호가 낮아질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인물이다. 내 탐사 번호는 39번. 모든 번호 중 자비를 하는 하위 라인에 있는 번호이다. 본래대로라면 나는 막내 탐사 대원들과 함께 깨어났어야 했다. 이는 중요한 문제다. 먼저 깨어난 이가 딴 마음을 먹고 탐사의 회방을 놓을 수 있으니 탐사의 책임자부터 순서대로 깨우는 것이다. 책임자, 책임자를 지키는 경호원, 부책임자, 이런 식으로. 물론 책임자든 부책임자든 관리직 선임 탐사대원은 모두 생명을 불꽃처럼 태우고 가버렸지만 그래서일까? 날 가두는 것까지 결정하였으나 이유는 합의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건 갇힌 지 하루가 넘어가자 배가 고프다. 점점 참기가 너무 힘들어 굳게 잠긴 선실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야, 이 새끼들아. 밥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야, 이거 인권 침해야. 한참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살벌한 눈빛의 남자가 잠겨있던 선실문을 열었다. 순간 쫄아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데 그의 손에 들린 물건을 발견했다. 식판이었다. 급히 식판을 빼앗아 밥을 입에 우겨 넣으며 말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 모르냐? 물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니야. 예시야, 예시. 밥은 제때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예시. 식판을 건네주고 팔짱을 끼고 있던 남자는 나를 삐딱하게 바라봤다. 넌 추방될 거다. 그 말만 하고 아무 말이 없자 내가 그를 힐끔 바라봤다. 뭐? 어쩌라고? 다시 침묵하던 남자는 뒤돌아서며 한마디를 던졌다. 다음에 만났을 때도 혓바닥이 짧으면 언행에 맞춰 혓바닥 길이를 반토막 내도록 하지. 그 말이 어처구니 없어 말했다. 어쩌라고? 그럼 너는 살인자도 아닌데 살인자 취급하면 존댓말이 나오냐요? 그러냐요? 됐냐요? 도대체 왜 추방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까? 다시 한번 상황을 분석해보자. 이전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신할 순 없지만 몇 가지 가정을 할 수는 있다. 첫째, 내가 저들 생각처럼 미친놈이어서 모두를 몰살시켰을 경우 나 자신이 아니라고 확신하기에 기각. 두 번째, 우주 항해 도중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선임탐사대원이 모두 죽고 인공지능이 리셋된 경우 이 경우 외부 환경이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세 번째,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배신자의 소행인 경우 다른 탐사대원들은 나를 이처럼 보는 거겠지. 이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니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섞여서 일어난 작용일 수도 있고 만약 정말 내부자의 소행이라면 선내에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목적도, 죽인 이유도 모르니까. 다음 타겟이 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추방이 정답이라는 건데 만약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서 날 밖으로 내보내 내부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행동 루트를 만들려는 거면? 소름이다. 난 팔뚝에 난 닭살을 문지르며 선실의 창을 통해 밖을 바라봤다.
울창한 밀림이 점차 어두워지며 내 꿈에서나 보았을 법한 어둠을 발산하고 있었다. 최소한의 무장을 한 상태에서 우주선 밖으로 버려진다. 일순간 내가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다. 알렉스란 이름을 기억하라고. 다음에 만날 땐 혓바닥이 더 길어져 있기를 기대하지. 유일하게 배웅을 나온 살벌한 눈빛의 남자 알렉스의 말이었다. 나도 오기로 알렉스에게 두 팔을 벌려 인사해줬다. 잘 가. 잘 지내야 해. 항상 내 꿈꾸고 꿈속에서만 만나자. 알렉스 이쉐이야. 선내로 들어가다 말고 노려보는 눈빛이 너무 살벌해서 나는 급히 밀림으로 튀었다. 밀림 안으로 들어가니 이제야 혼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난다. 지니고 있는 권총탄은 15발짜리 셋. 나의 라이프 개수는 45개인 거다. 45개의 코인이 다 떨어지면 생명도 증발하는 서든데스 게임. 이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진다. 목숨이 45개씩이나 남았잖아. 그리고 바로 한 발을 소모했다. 갑자기 튀어나온 하마를 닮은 동물이 나를 물어 뜯으려는 순간 내 집중도는 근래 중에 최고였다. 총알이 마치 머리를 향해 휘어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권총의 위력은 대단하여 한 방에 목숨을 구했으나 소리 또한 대단하여 바로 목숨 코인 날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정말 온갖 기괴한 야수들이 나를 잡아먹기 위하여 때로 달려들었다. 지구의 전투 훈련 때 도망치면서 마지막 한 발을 저항하라더니 눈물 날 만큼 고맙다. 1초 뒤에 내가 생존하게 해줘서. 그러나 생존도 45초쯤에 끝이 다가왔다. 괴이할 정도의 정확도로 모든 야수의 머리를 맞추었지만 총알보다 소리를 듣고 몰려오는 야수들의 수가 더 많았다. 개울가를 발견하여 야수들을 피해 헤엄치려 하는데 내 발은 물과 이끼에 의해 미끄러운 돌을 밟고 허공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때 내가 가진 탄약이 한 발. 허공에 뜬 상태에서 제일 가까운 야수를 겨냥한다. 발사 소음과 함께 내 뒤통수가 돌에 부딪혀 의식을 잃는다. 그나마 다행이다. 죽는 것보다 고통이 더 무서웠는데. 기억을 잃기 전 나의 마지막 생각이었다.